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의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혁일입니다. 오늘은 장학 퀴즈 대왕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진행된 1, 2차 왕중왕전을 통해 선발된 네 팀이 총 장학금 2천만 원을 놓고 마지막 대결을 벌입니다. 과연 대왕의 영예는 어느 팀에게 돌아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장학 퀴즈의 제왕을 가리기 위한 최후의 퀴즈 대결. 장학 퀴즈 제왕전에 진출한 네 팀을 소개합니다. 두 팀을 탈락시키며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을 보여준 1차 장학 퀴즈 왕중왕전 1위 충남 공주 한일고 김도훈, 이준혁. 목표는 장학 퀴즈 제왕 공주 한일고 우리는 큰 그릇. 마지막까지 알 수 없었던 승부 끝에 1차 장학 퀴즈 왕중왕전 2위 확정. 전북 전주 상산고 송인준, 이희수. 우리에게 이제는 없다. 상상도 남매 화이팅! 막상막하의 대결 끝에 최종 문제를 마치며 2차 장학 퀴즈 왕중왕전 1위를 차지한 충북 청주 태광고 서장원, 이재헌. 사랑의 빛 장고 장학 퀴즈의 빛이 되겠습니다. 다른 팀의 치열한 추격을 뿌리치며 2차 장학 퀴즈 왕중왕전 2위로 제왕전 진출 확정. 전북 전주 상산고 김동관, 차동우. 상상고의 필승 승리 아니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학 퀴즈 제왕의 자리를 향한 마지막 승부.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라운드 1. 1라운드는 객관식 15문제가 주어지며 맞히면 10점, 틀리면 감점은 없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사기, 유기, 옹기, 자기. 네 팀 모두 2번 골랐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공주 한일고. 그렇다면 유기는 뭘로 만든 그릇입니까? 노스로 만든 그릇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쇠로 만든 그릇, 놋그릇을 의미합니다. 사기, 옹기, 자기는 흙을 이용해서 만든 그릇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사물놀이를 할 때 어깨와 허리에 두르는 띠는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물놀이 띠의 세 가지 색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파랑, 초록, 빨강, 노랑. 네 팀 모두 2번 골랐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파랑은 하늘, 노랑은 땅, 빨강은 사람을 뜻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화학자는 묽은 용액에서의 삼투압은 용매와 용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용액의 농도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발견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법칙을 가진 이 화학자는 누구일까? 로버트 보일, 반트 호프, 칼 포퍼, 자크 샤를. 네 팀 모두 4번 골랐습니다. 정답은 2번 다 틀렸습니다. 제왕전에도 이렇게 다 틀리는 문제가 나오는군요. 문제가 어려웠나요? 반트 호프가 정답입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천양 히엣이 새가 있던 자리에서 화자는 새를 보며 비상은 언제나 이것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무엇일까? 회, 둥지, 바닥, 가지. 네 팀 모두 2번 골랐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비상은 언제나 바닥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 새라고 하니까 다 둥지를 골랐는데
예, 문제가 좀 어려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1898년 러시아가 이 섬의 조차를 요구하자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 러시아의 조차 요구를 철회시켰다. 이 섬은 어디일까? 절영도, 거문도, 가덕도, 거제도. 네 팀 모두 1번 골랐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자, 이곳에서 사육된 명마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림자조차 볼 수 없다고 해서 절영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끊을 절자에 그림자 영자를 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안개는 대기에 떠다니는 작은 물방울의 모임 중에서 지표면과 접촉해 가시거리가 약 1km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안개 중에서 생성 원리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 복사안개, 이류안개, 활승안개, 전선안개. (1번과) (4번의) 대결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두 팀이 잘 맞췄습니다. 홍주환일고. 그렇다면 전선안개는 왜 다르죠?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안개이기 때문에 네. 태양열과 관계가 없음을 추리해서 4번을 택했습니다. 네. 복사, 이류, 활승안개는 냉각에 의한 안개고요. 전선안개는 증발에 의한 안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도시의 이름이 광대한 목장을 의미하는 이곳은 중국 서부 최대의 도시이다. 양가죽을 비롯한 가죽의 집산지이며 신장 외유월 자치구의 주도인 이곳은 어디일까? 우루무치, 투루판, 둔황, 시안. 상산고만 4번을 고르고 다른 세 팀 1번을 골랐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예, 세 팀이 우루무치를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조선 숙종시기 희빈 장씨 소생의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일어난 환국은 무엇일까? 정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정미환국. (1번과) (2번의) 대결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렇죠. 기사환국이죠. 시기로는 경신환국이 가장 빠릅니다. 1680년 서인이 남인의 영수 허적이 영모를 꾸몄다고 고발해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환국이고요. 그 다음이 1689년의 기사환국이고 1694년 희빈장 씨가 인현왕후 저주 죄목으로 사약을 받게 되고 인현왕후가 다시 왕후가 되면서 이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환국이 갑술환국입니다. 그리고 정미환국은 1727년 영조가 소론과 노론의 당쟁을 막기 위해 당파성이 강한 사람을 제거하고자 일으킨 환국이죠.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광물은 모수국기 3에 해당하며 물리적 충격을 주었을 때 세 방향으로 쪼개지는 성질이 있다. 묽은 염산과 반응해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하는 이 광물은 무엇일까? 감남석, 방해석, 석영, 운모. 네 팀 모두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방해석을 잘 맞췄습니다. 이제 창의력 문제 드립니다. 삼각형 안의 숫자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규칙을 따를 때 물음표에 들어갈 수는 무엇일까? (2번) (3번) (3번) (4번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승 상상고가 제일 먼저 맞췄습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직선에 있는 숫자의 합은 모두 21이 되는 규칙인데요.
물음표가 속한 일직선에 5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물음표도 21이 돼야겠죠. 그래서 물음표에는 8이 들어갑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자, 제왕전. 170이 두 학교, 150이 두 학교입니다. 공주한일고, 상산고, 2승의 상산고가 공동 선두고요. 그리고 7승 상산고, 세관고가 150점입니다. 자, 다들 올라온 사연들이 다릅니다. 천신만고 끝에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정말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온 팀도 있는데 공주한일고가 정말 무서운 실력이었습니다. 예? 아주 다른 팀의 추격을 불허하는 대단한 실력이었는데 끝나고 어땠습니까? 스스로가 좀 대견하지 않던가요? 그래도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네. 제왕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되도록 제 자신을 다잡으려고 했고요. 네. 또 이게 또 운이 좋아서 잘 마친 것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제왕전에 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지난 왕중왕전 때 네. 무려 두 팀을 200점 차이로 탈락시키고 다른 팀들이 다 기가 죽었거든요. 예? 그것도 일종의 작전이 될까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번에 잘해야죠. 이번에 잘해야지. 그렇죠. 이번에 잘해야지 저번에 못했으면은 저번에 잘했는데 이번에 못하면은 저번에 탈락시킨 친구들한테도 미안하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제왕전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얘기는 오늘도 예? 실력을 마구 보여주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예. 이준혁 군. 네. 친구들이 분명히 닭을 한번 네. 거하게 쐈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한 번 더 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 만약에 제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다면 한턱 더 내라는 얘기를 또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 한턱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어느 정도로? 저번보다는 약간 더 있는, 예. 돈을 좀 더 써서 예. 내겠습니다. 지난번에 3인 2달기였잖아요. 네. 예, 그럼 1인 1닭? 그건 좀 너무 배부를 것 같고. 예. 예. 그 정도로 내겠습니다. 어쨌든 풍성하게 내겠다 이거죠?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청주 세관고. 예. 역시 1등으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연승행 지나다 백석고에 졌잖아요. 네. 예. 지난번에 백석고를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네. 기분이 어떻든가요? 그래서 일단 백석고를 이겨서 기쁘긴 했지만 네. 더 강력한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장원 군은 이제 남들 앞에 네. 서는 거에 대해서 더 자신감이 생겼다면서요? 네. 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남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이겨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를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학퀴즈에 TV에 출연하게 된 것도 그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장학퀴즈에서 이제 녹화를 무사히 마치고 또 5승까지 달성하고 나니까 선생님들도 다 칭찬해 주셨고 그리고 저랑 재원이가 그 5승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는 멋지게 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에 대한 그 자긍심이 더 커졌군요. 네. 좋습니다. 얼굴 표정도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네. 그래, 좋습니다, 예. 이재형 군은 어떤 변화를 느낍니까? 장원이가 너무 성장을 한 것 같아서 네. 대단히 두렵습니다. 예. 뭘 같은 팀인데 뭐가 두려워요? 지금은 같은 팀이지만 네. 학교에서는 약간 라이벌 같은 것도 있는데 네. 장원이가 이렇게 만사에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친다니 왠지 위축됩니다. 아니 그럼 재홍 군도 그러면 되잖아요. 저는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일관된 사람이군요. 네. 그래도 방송을 경험하면 좀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예. 워낙 심지가 굳어서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요. 예. 자,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일정 기간 일정 장소에서 기온의 최고 기록치를 최고 기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42년 8월 1일 대구에서의 기록이 최고 기온으로 남아있는데 당시 최고 기온은 얼마일까? 38도씨, 40도씨, 43도씨, 45도씨. (4번) (3번) (3번) (3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덥지 않았습니다. 섭씨 40도가 기록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였죠?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비율은 한 여성이 평생에 걸쳐 출산할 수 있는 자녀 수의 평균이다. 보통 이것이 1.4 이하면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하는데 이 비율은 무엇일까? 자연 출산율, 합계 출산율, 일반 출산율, 생애 출산율. 상산고, 2승 상산고만 4번 누르고 다른 세 팀 2번 눌렀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예, 합계 출산율이죠.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통계 결과 201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19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945년에 남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칠레의 시인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은 시 집에서 이것을 신의 얼굴이라고 표현했으며 아름다운 금빛에 이것을 짚는 손을 낮추라고 했다. 이것은 무엇일까? 술, 빵, 등불, 성배. (2번) (1번) (2번) (3번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7승 상산고와 공주 한일고가 잘 맞췄습니다. 시인은 빵이 신의 얼굴이라 불릴 만큼 소중한 것이기에 빵을 잡는 손을 낮춰서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할 것을 노래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신라와 고려 시기의 대표적인 서예가 4명을 신품사현이라고 한다. 신품사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김생, 김원, 최우, 탄현. 세 광고만 2번을 눌렀고요. 다른 세 팀 3번 골랐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세 광고 혼자 맞췄습니다. 김생, 최우, 탄현까지는 맞고요. 김원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2번 골랐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3번 고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면은 장학 퀴즈가 지금 난이도로 봐서 좀 쉬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2번을 골랐더니 맞았습니다. 제왕전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합니까? 네. 예, 그래요. 자, 이규보는 동국 이상국집에서 신라의 김생, 고려의 탄현, 최우, 유신의 글씨를 신품이라고 평하고 네 사람은 신품사현이라고 했습니다. 예. 김원은 구양순체를 구사한 통일신라 시기의 명필입니다. 1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생체 모방 공학에서 새로운 접착 재료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얼마 전 한 기업과 대학교 연구진은 임플란트를 비롯한 뼈 재생에 효과적인 기능성 골 이식제 접착제를 이것을 이용해 개발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바지락, 홍합, 꼬막, 진주조개. (3번과) (2번의) 대결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홍합이죠. 홍합의 접착 단백질은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환경에서 이 홍합이 바위에 붙어있게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자, 1라운드를 마친 현재 200점의 공주 한일고가 선두입니다. 장학 퀴즈 제왕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은 어느 팀일까? 과연 장학 퀴즈 챔피언들의 예상은? 예심 참가 팀들을 포함해 장학 퀴즈 챔피언 15팀, 총 30명이 예상한 장학 퀴즈 제왕전 우승팀은 먼저 공동 3위, 똑같이 대표를 얻은 공주 한일고, 김도훈, 이준혁 팀과 세광구, 서장원, 이재헌 팀. 2위는 풍부한 상식과 센스로 막힘없이 정답을 외치며 5승을 거머쥔 익산 1위고 한겨레 황준석 팀.
그리고 1위는 역대 최다승인 7승의 고지를 밟으며 승승장구한 전주 상산고 김동관 차동욱 팀. 특히 상산고 김동관 차동욱 팀은 총 30표 중 절반이 넘는 17표를 받으며 강력한 제왕전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최강 챔피언들의 불꽃 튀는 대결. 과연 장학 퀴즈 제왕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라운드 2. 2라운드는 버저형 주관식 20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20점, 감점은 없고 팀당 기회는 한 번입니다. 추가 점수 또는 상품이 걸린 한국사 문제도 있습니다.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기구는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자, 2승 상산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WTO입니다. WTO. 정답입니다. 예. 200점으로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WTO 어떤 영어의 머리 글자를 딴 거죠?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세계 무역기구입니다. 그렇죠. 예. 1947년에 시작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고 1995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창설한 이 기구는 무엇일까? 세계 무역기구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작품은 조선 시기 문인 정극인이 지은 것으로 얼마 안 듣고 공주 한일고 답은? 답은 상춘곡입니다. 상춘곡. 정답입니다. 야, 공주 한일고가 공동 선두를 허락하더니 바로 맞추면서 다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상춘곡이 어떤 의미가 있죠? 봄을 즐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몸을 맞는. 자, 봄을 맞아 경치를 구경하며 즐기는 노래라는 뜻이고 우리나라 무슨 문학의 효시라고 불립니까? 가사문학의 효시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가사 문학의 효시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타산지석과 유사한 말로 새 광고 답은? 정답은 반면교사 하겠습니다. 네? 반면교사 하겠습니다. 반면교사. 정답입니다. 반면교사를 좀 더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보고 자신은 더 발전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승은 스승인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가리키는 말이죠. 반면교사를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기관은 청해 제도를 모방해 1880년에 설치했으며 그 밑에 새 광고 답은? 정답은 통리기무아문 하겠습니다. 통리기무아문. 정답입니다. 좀 더 설명한다면? 통리기무아문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제 없어졌죠? 임오군란 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오군란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자 폐지됐습니다. 군국 기밀과 일반 정치를 총괄하던 관청으로 각종 사무를 모두 관리하는 관청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통리 기무아문을 잘 맞추면서 새 광고가 2위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새는 연구 결과 포유류 이외의 종에서 최초로 거울을 인식하는 능력. 공주 아니고 답은? 정답은 펭귄입니다. 펭귄. 아닙니다. 또 들을까요? 거울을 인식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널리 분포하는 텃새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져 왔으며 새 광고 맞히면 역전 선두입니다. 답은? 정답은 까치 하겠습니다. 까치. 정답입니다. 예, 잘 맞췄습니다. 230으로 역전 선두가 됐습니다. 그렇죠. 듣고 보면 다 아는데 조금 성급해서 놓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는 지직거리는 소리와 같이 상산고, 7승 상산고 답은? 정답은 백색 소음입니다. 백색 소음. 정답입니다. 네, 백색 소음의 예를 든다면?
카페에서 예. 있을 때 주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도 다 백석 소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귀에 쉽게 익숙해져서 작업에 방해되는 일이 거의 없고 진공 청소기, 카페에서 나는 소리, 폭포 소리 등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백색 소음,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다음 문제입니다. 이 단어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바둑에서 나온 용어이다. 이승 상상고 답은? 정답은 자충수입니다. 자충수. 정답! 그렇죠. 자기가 놓은 돌로 자기의 수를 줄이는 것을 뜻하는 한자어 무엇일까? 자충수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새 광고 답은? 정답은 푸시킨 하겠습니다. 푸시킨. 정답!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굴까? 알렉산드르 푸시킨을 잘 맞췄습니다. 이제 상품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다수의 적군을 사살하고 많은 부상자를 내는 전과를 거두어 조선이 프랑스군에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주 한일고 답은? 정답은 양원수입니다. 양헌수. 정답! 그렇습니다. 병인양요 당시에 프랑스 로즈 제독이 보낸 해군 부대 160여 명이 침범하자 양헌수는 정족산성에서 이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자, 현재 새 광고가 250점이고요. 공주 한일고가 240으로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습니다. 2승 상산고가 220, 그리고 7승 상산고가 190점입니다. 네. 자, 문제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우리 7승 상산고가 최다 연승의 주인공인데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왕중왕전 할 때도 굉장히 극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날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팀 버저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좀 기가 눌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상상고도 7승까지 하는 동안 이미 충분히 실력을 보여줬잖아요. 예. 지금 기가 많이 죽은 건 아니죠? 네. 예. 아직 문제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힘내십시오. 네. 예, 유일한 7승 챔피언인데요. 그죠? 그리고 김동관 군이 장학 퀴즈 함께 하면서 성격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예? 원래는 네. 도전에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네. 좀 장학 퀴즈에 출연한 이후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TV에 나온 자신의 모습 보니까 어떻던가요? 정말 긴장해가지고 네. 떠는 모습이 정말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점점 나올수록 표정이 좀 풀리는 게 보이던가요? 네. 아, 그래요. 지금은 예전보다 한결 더 편안한 얼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동욱 군.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매주 연기력을 선보였잖아요. 네. 예. 자신의 연기를 TV로 보면서 어땠어요?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예. 역시 연기는 어렵구나 하는 거 한번 느꼈죠? 네. 네, 그래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TV 앞에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게 나쁘진 않았죠? 네,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였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죠, 답이 A인지 B인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맞히면 제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선택을 못하는 내적인 갈등을 한번 표현해보는 거예요. A냐 B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 느낌? 햄릿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정말 연기 고수만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연기. 제왕전이니까 한번 봅시다. 자, 연기 몰입하고 시작. A인가? 아니. 그럼 B인가? 아니, B도 아닌 것 같아. 이거 어제 봤던 건데. A냐, B냐. 그것이 문제로다. 잘했어요. 네. 정말 귀까지 빨개졌네요. 예? 야, 즉석에서 시켰는데도 이렇게 잘할 줄이야. 연기의 제왕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 나왔던 어떤 학생도 이렇게 연기를 잘한 친구가 없었어요. 예, 인정합니다. 예. 자,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오늘 상산고가 두 팀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상산고가 오늘 제왕이 될 확률이 절반이에요, 절반. 예. 이렇게 같은 학교에서 두 팀이나 올라올 거라고는
글쎄 아마 상산고도 쉽게 예측은 못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저 2승 상산고의 송인준 군. 네. 7승을 했던 같은 학교 친구들을 어떻게 피하고 싶다 그랬는데 결국은 뭐 제왕전에서 만나네요. 그러니까 왕중왕전에서는 피하고 싶었는데 제왕전에서는 어차피 만나야 되는 거니까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같은 반에서 이렇게 보다가 또 이런 자리에서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새롭긴 한데 네. 여기 같은 반 친구들이 응원하러 많이 와줘서 네. 그냥 반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 같은 교실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예. 네. 자, 그리고 이수양. 역시 오늘도 유일한 여학생입니다. 예. 왕중왕전하고 지금 제왕전하고 어떻게 달라요, 느낌이? 아, 사실 지금이 그냥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편해요? 왜요? 아무래도 상상고 애들이 많아서 예.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아, 상상고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지금이 더 편하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래도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인데 희수양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최종 문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올라왔는데, 사실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 게 엄청 민망했어요. 정답을 틀리고 올라왔어요. 네. 예. 그런데 함지고는 50점을 걸고 상상고는 30점을 거는 바람에 네. 감점을 덜 당해서 올라왔거든요. 약간 좀 민망한 느낌도 있죠? 매우 민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 민망함을 좀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은 뭐 뒤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지, 최종 문제까지 갈지, 이런 분위기만 아마 갈 것 같아요. 예. 궁금합니다.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오창렬의 시 부부에서는 시골길의 양끝을 나란히 걸어가는 노부부의 모습이 등장한다.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시인은 두 부부가 이것에 가까운 한 점이 됐다고 표현했는데 투시 원근법에서 자, 7승 상상고 답은? 정답은 소실점입니다. 소실점. 정답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모든 팀이 200점대가 됐습니다. 시인은 함께 인생을 걸으며 일심동체가 된 노부부의 모습을 소실점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5세기 이 나라의 주왕 2세는 당시 식민지 통치를 두고 스페인 자, 2승 상상고 답은? 난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정답입니다. (240으로) 공동 2위가 됐습니다. 그렇죠. 당시 식민지 통치를 두고 스페인하고 경쟁을 하는 관계였는데 이때 무슨 조약을 맺었죠? 알고 있나요? 토르데시아스. 예? 자신 있게? 토르데시아스? 맞습니다. 예, 역시 실력이 있어요.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통해서 현재 어느 나라를 차지했을까요? 브라질. 예? 브라질. 그렇죠, 브라질. 예, 브라질을 차지했죠. 그래서 브라질이 지금도 포르투갈어를 쓰죠.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전통 회화 중 하나로 보배롭고 진귀한 제기, 식기. 새 광고 답은? 3초 드립니다. 저는 진경산수 하겠습니다. 진경산수 아닙니다. 자, 7승 상상고 답은? 정답은 김영절지화입니다. 김영절지화.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김영절지화 설명을 한다면요? 김영절지화는 서양의 정물화와 비슷하게 그릇이나 과일 같은 그 멈춰있는 물체를 그린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릇을 그린 그림을 뜻하는 김영도와 꽃가지를 그린 그림을 뜻하는 절지도가 합해져서 김영절지도 또는 김영절지화라고 합니다. 이제 30점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이 책은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조선 시기 정치와 문화를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서술로 정리한 책이다. 약 400여 가지의 야사에서 자료를 수집 분류해 원문을 수록. 새 광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동국문헌 비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이번에 7승 상상고 답은? 연려실 기술 하겠습니다. 네? 연려실 기술. 연려실 기술 정답입니다. 야, 역시 7승 챔피언이 뭔가 보여주네요. 260으로
역전 선두가 됐습니다. 네. 누가 썼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기억납니까? 이금익 씨. 이긍익 씨요? 이금익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긍익이 쓴 이 책은 무엇일까? 다양한 관점의 자료들을 모아서 어떤 방식으로 썼습니다. 무슨 채라고 하죠? 기사본말체. 예, 그렇죠. 기사본말체로 쓴 역사서입니다. 기사본말체는 역사를 시대순으로 기록하되 시대별 주요 사건을 깊이 있게 서술하는 방식의 역사서술 방식입니다. 야, 오늘 정말 제왕전답습니다. 현재 7승 상산고가 260점으로 1위고요. 세광고 250, 공주 한일고 2승 상산고 240점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의 차이가 불과 20점.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네요. 자, 이제 또 어떤 팀이 점수를 가져갈지 다음 문제 드립니다. 1968년에 황병기가 작곡한 이 곡은 사막장으로 구성한 가야금 독주곡이다. 불교 음악인 범패 음계에 바탕을 두었으며 전통적인 장단과 기법을 사용해 기원하는 듯한 분위기를 묘사한다. 이 곡은 무엇일까? 자, 공주 아니고 답은? 정답은 산조입니다. 산조 아닙니다. 자, 다른 세 팀 3초 드립니다. 정답은 침향무입니다. 침향무. 다음 문제입니다. 이 외래어는 어떠한 일을 주도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뜻하며 통상적으로 한 집단이나 국가가 세광고입니다. 답은? 정답은 헤게모니 하겠습니다. 헤게모니 맞다면 다시 역전 선두입니다. 헤게모니 정답입니다. 270으로 다시 역전 선두로 올라서는 세광고입니다. 20세기 이후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활동과 관련해 주로 사용하는 이 외래어는 무엇일까? 헤게모니죠. 자, 이제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설탕 같은 분자가 침에 녹은 상태로 세포막에 있는 단맛 수용체 분자에 달라붙으면 그 신호가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돼 단맛을 느낀다. 7승 상산고 답은? 3초 드립니다. 포도당입니다. 네? 포도당. 아닙니다. 자, 공주 아니고 답은? 정답은 시냅스입니다. 시냅스. 도 아닙니다. 또 들을까요? 반면 이 동물은 혀에 단맛을 뇌로 전달하는 미각 수용체가 없어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데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제목에도 등장하는 2승 상산고 답은? 3초 드립니다. 고양이? 고양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제목은 뭡니까? 검은 고양이 아닌가? 예, 검은 고양이에요. 예, 잘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를 마친 현재 세광고가 270점으로 선두입니다.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는 종합형 5문제와 최종 1문제입니다. 종합형 5문제는 맞히면 30점, 감점은 없고 팀당 기회는 1번입니다. 최종 1문제는 50점까지 걸 수 있습니다.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30점 문제 5개, 그리고 점수를 걸고 푸는 최종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점수가 가장 높은 세광고가 고르겠습니다. 1, 2, 3, 4, 5 중에 몇 번으로 할까요? 1번 하겠습니다. 1번. 먼저 김춘택의 소설 북헌집의 일부를 듣겠습니다. 패관 소설은 황탄하지 않으면 경박하고 화려한데 백성의 도리를 돈독히 하고 세교에 도움이 되게 할 만한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김춘택은 북헌집에서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룬 이 소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줬다. 한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4대국. 자, 세광고 눌렀습니다. 답은? 3초 드립니다. 사시남정기 하겠습니다. 사시남정기. 정답이다!
300점으로 점수를 올렸습니다. 어디가 결정적이었나요? 처첩간이 갈등을 다뤘다는 내용에서 예.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4대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상하계층 남녀 독자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이 소설은 무엇일까? 누가 썼죠? 서퍼 김만중께서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실자리와 집안의 후계자를 둘러싸고 벌이는 유연수와 사정옥, 교체란의 갈등을 그린 소설입니다. 자, 현재 세광고 300이고요. 7승 상상고와 2승 상상고 260, 공주한일고 240입니다. 남은 문제는 30점짜리 4문제와 최종 문제인데요. 과연 제왕의 자리엔 누가 올라갈지. 몇 번으로 갈까요? 5번 하겠습니다. 5번. 이 척도는 1912년 미국의 화학자에 의해 최초로 개발돼 피망과 같이 캡사이신이 없는 고추를 0으로 해 그 값을 정하기 시작했다. 고추류의 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캡사이신의 농도를 계량화해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척도는 무엇일까? 자, 세 광고 답은? 정답은 캡신 하겠습니다. 캡신 아닙니다. 자, 다른 세 팀 3초 드립니다. 어려웠군요. 스코빌 척도입니다. 스코빌 척도. 한 문제는 그냥 보냈습니다. 자, 이제 몇 번으로 갈까요? 2번 하겠습니다. 그림은 1095년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연설하는 교황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당시 교황이었던 이 사람은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원조 요청에 응답해 성지 예루살렘 해방을 호소하며 원정군을 보내자고 촉구했는데 이 사람은 누굴까? 이승 상상고 답은? 3초 드립니다. 네. 자, 다른 세 팀 기회 있습니다. 3초 드립니다. 예. 정답은 우르바노 2세입니다. 네. 우르반 2세. 예, 오늘 제왕전 만만치 않습니다.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어렵고, 예. 자,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게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남은 문제에서 실력을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몇 번으로 갈까요? 3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악을 듣겠습니다. 이 곡은 폭포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민요다. 개성 천마산에 있는 폭포로. 자, 공주 한일고가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박연폭포입니다. 박연폭포. 정답입니다. 자, 공주 한일고 잘 맞히면서 270으로 역전 2위에 올랐습니다. 선두와는 30점 차입니다. 송도 3절 중에 하나로 불리는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 박연폭포죠. 송도 3절이 박연폭포하고 또 뭐죠? 황진이하고 예. 또 서경덕이. 그렇습니다. 황진이, 서경덕 그리고 박연폭포죠. 자, 이제 문제 4번 남았는데요. 자, 만약에 이번 문제를 세 광고가 가져가면 330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2위 공주 한일고와 60점 차이로 벌어집니다. 세 광고는 이번 문제 맞히면 최종 문제까지 가지 않고 영예의 제왕에 등극합니다. 다른 세 팀은 어떻게든 막아야겠죠.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최종 문제까지 갈지. 문제 드립니다. 활이 닿는 관역에서 가장 가운데 부분을 정곡이라 하는데, 세 광고 얼마 안 듣고 눌렀는데요. 맞히면 제왕에 등극합니다. 답은? 정답은 변죽하겠습니다. 변죽이 맞다면 세 광고 330, 50점까지 걸 수 있는 최종 문제에 관계없이 제왕에 등극합니다. 변죽
아닙니다. 새 광고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정곡이라 하는데 이때 정곡의 한자는 바를 정자와 관역 또는 이것 곡자다. 자, 공주 한일고 눌렀습니다. 맞히면 공동선동다. 답은? 정답은 굽을곡자입니다. 굽을, 굽다. 굽다. 아닙니다. 이제 기회는 두 상상고에 남아있습니다. 현재 천연기념물 제201회 1호이며 순 우리말 이름인 이것은 무슨 새일까? 자, 7승 상상고, 2승 상상고만 기회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3초 드립니다. 자, 7승 상상고 답은? 어치 하겠습니다. 네? 어치. 어치. 아닙니다. 자, 2승 상상고 답은? 정답은 노고지리 하겠습니다. 노고지리. 아닙니다. 결국 놓쳤습니다. 자, 관역 또는 이것 곡자다. 정답은 곤입니다, 곤이. 곤이 곡자예요. 예. 곤이. 천연기념물이죠. 아하, 이걸 맞췄으면 새 광고는 끝낼 수 있는 기회였고, 다른 팀들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곤이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최종 문제 남았습니다. 0점에서 50점까지 점수를 걸 수 있는데요. 누가 점수를 가져갈지 아니면 혹시 깎일지 문제 드립니다. 조선 후기에 제작한 북관 유적 도첩에 있는 이 그림은 고려 예종 때 윤관이 여진족을 정벌한 뒤 구성을 개척하고 비석을 세우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무엇일까? 각 팀의 점수를 보겠습니다. 아하! 어려웠군요. 자, 이렇게 되면 네 팀 모두 0점을 걸었으면 사실 답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답을 보겠습니다. 아하! 새 광고와 2승 상상고는 아예 적지를 못했습니다. 공주 한일고 동북 구성도, 7승 상상고 북관 대첩도. 정답은 첩경 입비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0점의 새 광고가 영예 제왕에 등극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EBS 장학퀴즈 제왕전 진출 4팀이 이곳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했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본고장, 역사 유적이 살아 숨쉬는 나라 이탈리아. 장학퀴즈 제왕전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준 챔피언들이 이번에는 직접 이탈리아의 곳곳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친구들이 어떤 명소로 안내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걸작이 남아있는 도시, 여기는 피렌체입니다. 이곳에 보시면 4개의 상들이 모두 한 장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들을 배치한 이유는 이곳이 피렌체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이다 보니 시민들이 항상 정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들을 배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대표 시인이자 우리에게 신곡이라는 작품으로 익숙한 단테의 생가인데요. 단테 연못을 받아요. 이곳은 신곡을 지은 단테의 생가입니다. 단테가 신곡을 쓴 토스카나 말이 현재 이탈리아의 표준어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온종일 피렌체의 곳곳을 누비며 책으로 보던 유적들을 직접 만나본 챔피언들.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 이젠 직접 카메라까지 들고 일일 VJ 체험을 해보는 챔피언들인데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스파게티에 고추장을 섞었는데 맛이 별로인가? 원래 그러니까 약간 밋밋한 맛이 있어서 제가 고추장을 섞었거든요. 네, 섞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도중에는 이탈리아 퀴즈를 내봤는데요. 이탈리아 유적인 피사의 사탑에서 피사는 무엇을 뜻할까요? 지역 이름입니다. 피사의 사탑으로 잘 알려진 피사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도시인데요.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사탑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피사의 사탑이 2001년에 또 보강 공사를 마치고 현재 5.5도로 고정돼 있다고 하는데 피사의 사탑 앞에 서니까 또 이 세월의 흐름과 또 기적의 앞에 인간이 참 작고 초라한 존재라는 게 좀 느껴지네요. 네. 이탈리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으로 가는 배 아닙니다. 지금 바다 위에 있는 건물들이 매우 아름다운데 이 섬들이 대부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대단할 따름이고. 때마침 베네치아 카니발 기간이었는데요. 독특한 가면을 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세계적인 축제에 왔으니 인증샷은 필수겠죠? 이탈리아 말로 흔들리다라는 뜻을 가진 곤돌라는 11세기경부터 수상도시 베네치아에서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곤돌라는 원래 베네치아에서 수로가 많은 베네치아에서 자가용으로 이용되었던 배인데요. 한때 많을 때는 10,000척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부 관광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500척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곤돌라가 다양한 색깔로 있었다고 하는데 16세기 중반쯤에 너무 사치형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을 다 검은색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과 함께 대표적인 원형 경기장인 베로나의 아레나. 원형 경기장에서 정들었던 친구들과 마지막 추억을 새기며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미술사를 배웠었는데 그곳에서 거기서 배웠던 그런 유적지들이나 아니면 미술 작품들을 여기 와서 볼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참 오길 잘했다고. 장학 퀴즈를 쭉 하면서 자신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한 것 같고요. 또 좋은 경험이 됐고 지금 이탈리아 와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됐고요. 포로 로마노가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포로 로마노를 맨 처음에는 그 옛날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책 이런 데서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딱 그 장면이 정확히 딱 그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다 전체적으로 친해진 것 같아요. 같이 밥도 먹고 또 방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두 친해진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이탈리아도 와보고 또 장학퀴즈 때문에 저 보고 많은 지인분들이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고맙고 장학퀴즈 덕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팀에게는 태블릿 PC를, 4위 팀에게는 디지털 카메라를, 그리고 시청자 퀴즈 정답자에게는 의류 상품권을 SK 주식회사에서 드립니다.